시아버지의 통제 아래 저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샤오린입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집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성도로 내려가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에게 집을 지어주고 시집 보내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엄청난 돈이 필요한 일이었죠. 저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결국 목욕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마사지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외모도 꽤 괜찮았고 시골 출신답게 고생도 잘 견딜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친수 혈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재주도 있어서 단골 손님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일을 하다 보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오일 매기를 잘하는 여자들만큼 한나절 만에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참고 그룹을 이끄는 언니에게 500위안의 수업료를 내고 오일 마사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니가 가르쳐주는 것들을 배우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상하 운동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수많은 요령이 숨어 있습니다. 강도와 진폭을 조절해야 하고 말로도 고객을 자극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사지를 마칠 때마다 오일 마사지를 원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꽤 예뻐 보였는지 많은 손님들이 제 설득을 거부하지 못하고 오일 마사지를 받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버는 돈을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동생의 집이 지어졌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꽃집을 차릴 돈을 모아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동생이 결혼하려면 1억만 위안의 지참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난한 우리 동네의 지참금은 너무 비쌌고 오히려 가난할수록 더 비싸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온갖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저 저를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전혀 몰랐고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제 배경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제가 예전에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꼭두각시처럼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모두 참아내야 했고 남편에게는 숨겨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에 원통함이 아닌 억울함으로 추정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매일 걱정했죠. 언젠가 시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꺼내 제 인생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과거를 만회하고 이 가정을 잘 꾸려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머리 위에 칼날처럼 걸쳐 있었습니다. 때때로 떨리는 손길을 보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탈출도 생각했지만 남편과 이 가족을 보면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강요 아래 매일매일의 고통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삶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시아버지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부대가 상급 부대로 평가될 예정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간부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선물이어야 했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내가 잘 못하면 남편에게 내 과거를 털어놓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곳에 갔고 돌아오면 화장실에 숨어 몸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내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시아버지는 저에게 가서 시중을 드리라고 고집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배설물과 소변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병동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시아버지는 그 일을 빌미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효도했다고 칭찬했지만
제 마음속의 억울함과 무력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제가 잘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고 예전에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 집안에 기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평생 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더욱 죄책감이 들었고 제가 그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쓴맛을 삼키고 남편 앞에서는 행복한 척했습니다. 언젠가 시아버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이 비밀을 묻어주시기를 바랐지만 모두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제가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며 시아버지와 다투고 싶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말렸습니다. 동생은 열심히 돈을 벌어 갚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 돈을 쉽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억울함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았죠. 달궈넘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지만 빠져나올 용기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밤 중에도 종종 몰래 울곤 했고 제 비참한 운명과 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시아버지는 소위 친구들의 파티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 파티가 좋은 의도가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티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만지자 시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시며 미소를 짓고 모두와 잘 어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메스꺼움을 참고 가난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심하게 아팠고 남편은 제가 지친 줄 알고 마음 아파하며 돌봐주었지만 저는 속이 메스꺼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 새 삶을 시작할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나가면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걱정도 했고 시아버지는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과거를 털어놓는다면 저는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갇힌 것 같았고 미래는 어두웠으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강압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저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때로는 내 삶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거야. 남편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감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비밀이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터져 제 삶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저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좋은 결과일지 나쁜 결과일지 알 수 없는 결과를 기다리며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